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1년도 채 남지 않은 총선과 광주시장, 전남지사, 시도교육감 취임 1년을 맞아 광주문화방송이 무등일보, 뉴시스와 함께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현역에 대한 평가부터 살펴볼 텐데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은 긍정 여론이 높은 반면 지역 국회의원은 교체론의 무게가 실렸습니다. 첫 소식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민들은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용록 전남지사가 시도정을 무난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강 시장은 잘하고 있다 46.5%, 잘 못하고 있다 38.0%였는데 긍정평가는 60대 이상과 주부층에서 또 남구와 북구에서 두드러졌고 상대적으로 30대와 화이트칼라 종사자의 부정평가는 높았습니다. 김 지사는 도정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61.3%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특히 서남권과 농업, 임업, 수산업 종사자에게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정성 광주교육감은 39.8%가 잘하고 있다고 봤지만 잘 못하고 있다와 모름 무응답도 적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의 경우 긍정 49.4%, 부정 16.6%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감은 학생층에서 좋은 평가가 줄을 잃었지만 시교육감은 같은 층에서 오차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내년 4월 치러질 22대 총선에서 현역 의원이 아닌 새로운 인물을 뽑겠다는 이른바 물갈이 여론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광주 시민 가운데 현 지역구 의원을 한 번 더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12.3%, 새 인물 지지는 이보다 5배가량 많은 60.3%로 확인됐습니다. 전남도민도 현역 국회의원이냐, 새로운 인물이냐를 묻는 질문에 57.2%가 교체론에 손을 들었습니다. 시도민 10명 중 3명이 별도의 의견을 밝히지 않은 점은 내년 총선 향배의 변수로 꼽힙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는 시도민 평균 잘하고 있다 12.8%, 잘 못하고 있다 78.3%로 부정평가가 6배 이상 많았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23%가 박한 점수를 줬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시도민의 의견도 물었는데요. 지역민이 생각하는 가장 적합한 광주 군공항 이전지는 어딘지, 또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출연금 삭감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이어서 송정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광주군공항을 전남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최대 당면 과제입니다. 시도민은 군공항이 옮겨갈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무안군을 꼽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한평, 고흥, 해남 순이었습니다. 다만 지역별 응답에서는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무안을 꼽았고 차선지로 한평과 해남 순으로 응답한 반면 전남도민은 가장 많은 응답을 기록한 무안 다음으로 고흥과 한평 비중이 높았습니다. 지역민들은 5.18 정신 헌법 수록과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논란,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논란, 그리고 가뭄 대책에 대해서도 뚜렷한 인식차를 나타냈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에 남는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배경 질문에 여야 간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낮은 국민 관심도와 5.18 단체 간 입장차를 원인으로 꼽은 이들도 많았습니다. 한국전력의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삭감에 대해서는 한전적자를 고려해 줄여야 한다는 의견보다 적자와 출연금 문제는 별개인 만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배가량 더 많았습니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시도민 모두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한편 최근까지 극심한 가뭄을 겪은 것과 관련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는 광주 전남 모두 노후 상수도관 정비를 꼽았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 지역에 모두 1조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기부대 양여 방식일 때 4,500억 원에 5,500억 원가량을 더 지원하기로 해 총 지원금 액수가 기존의 2배를 넘게 됐는데요. 이전 후보 지역의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관심입니다. 먼저 김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만났던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용록 전남지사.
당시 양 시도지사는 순조로운 군공항 이전을 위해선 이전 지역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고 서로 협의해서 잘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여 만에 강기정 광주시장이 군공항 이전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군공항 이전 지역에 1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입니다. 당초 기부대 양효에 따른 차액인 4,508억 원에 광주시가 정부 융자를 통해 5,500억 원을 더 부담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1조 원이라는 계산법은 광주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최대치가 어떻게 된 거냐라고 정하고 그러면 1조 원을 맞춰내자. 왜냐하면 군공항을 옮기기 위해서. 1조 원의 지원금에 더해 지역 맞춤형 추가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익을 나누는 햇빛연금을 이전 대상 지역민들에게 주고 이전 지역에는 스포츠 아카데미와 국제학교를 세우고 항공정비산단 그리고 광주에 있는 시공무원 교육원을 이전 지역에 세우기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이주 정착을 위한 특별지원금을 특별법으로 명시해 지원하고 소음 완충 구역을 110만 평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요구하는 광주 민간공항 이전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유치 희망지가 접수되면 지원책, 맞춤형 지원책도 논의되기 시작할 거고 필요하면 민간공항 문제도 논의가 되기 시작하겠죠. 문제는 군공항 이전 후보 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지원책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무안군의 경우 군수까지 나서며 완강히 거부하고 있고 한편군은 8월까지 군공항 유치 여론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 광주시가 밝힌 통큰 지원책이 군공항 이전 후보 지역 여론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하지만 강기정 광주시장의 군공항 이전 지역 지원 방안 발표에 대해 전라남도는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진일보한 부분도 없지 않지만 지원비 산출 근거 등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서희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공항 유치 지역 지원 방안으로 광주시가 제시한 지역개발 사업 지원금은 1조 원 규모. 당초 기부대 양해에 의한 차익으로 발표했던 4,508억 원에 광주시 재원을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라남도는 지원 사업비 산출 근거가 잘못됐다는 입장입니다. 2016년도에 발표한 금액이 아닌 2022년에 재산출한 금액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16년에 산출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국무조정실 요청으로 2022년에 재산출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재산출한 산출 근거를 가지고 광주시 발표문에 광주 민간공항 이전 문제가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전라남도는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군공항 문제가 해결이 되면 바로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을 한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라남도는 광주시가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무안국제공항에 동시 이전하도록 조속하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광주시의 지원 방안 발표 내용에 대해선 군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 해당 지역과 협의를 거쳐 광주시와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어제부터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도 비로 인한 작은 사고와 불편이 잇따랐는데요. 이번 주 내내 곳곳에서 비가 올 걸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가 오면서 야산의 대나무가 꺾여 도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대나무 여러 그루가 넘어졌다는 신고에 소방이 출동해 정리했지만 몇 시간 뒤 또 쓰러진 겁니다. 상습 침수 지역에선 물이 차올랐다 빠지면서 주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침에는 요 일대는 물이 다 찼죠. 앞에까지 딱 물이 들어왔으니까 가게 넘어오려는 순간에 멈췄으니까요. 또 호우로 인한 변압기 고장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정전이 발생해 사거리 신호등 2기가 꺼지는 등 37개 호가 30여 분간 정전을 겪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비가 오거나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따뜻하고 습한 기단과 차고 건조한 기단이 만나 형성되는 정체전선과
그 정체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광주 전남에 비가 자주 내려 광주시는 이에 대비해 침수 취약 지역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마쳤고 장마가 끝날 때까지 현장 점검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수해 피해가 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지만 결국은 그 가구별로 그다음에 가게별로 그다음에 기업별로 주의를 좀 돌아봐 주시면 미리 재난과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편 전남 지역의 산사태 위기 경보는 주의 단계로 상향됐습니다. 산림청은 재난 문자와 마을 방송 등을 잘 확인하고 위급 상황 시 마을 회관 등으로 신속히 대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시내버스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승객의 신체를 몰래 찍던 50대가 붙잡혔습니다. 승객과 경찰, 버스기사의 삼각 공조로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보도에 임지은 기자입니다. 대낮 광주의 한 시내버스 CCTV 화면입니다. 승객 중 한 명이 112 상황실에 승객 중 다른 손님의 다리를 찍는 사람이 있다며 문자로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신고자와 문자로 대화하며 버스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 불법 촬영자가 경찰 신고 내용을 만약에 알았을 때 그 중간에 내려서 도주할 수도 있고 또 격분해서 2차 피해를 또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문자로 주고받으면서 현장 상황을 경찰이 버스를 찾아내 쫓아가는 동안 신고자는 버스 기사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신고 사실을 알렸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관을 발견한 기사가 오른손을 듭니다. 이 버스가 맞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경찰관이 시내버스에 올라타자 버스기사와 신고자가 용의자를 동시에 가리켰고 마침내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용의자는 경찰관에 붙잡혀서도 용의주도하게 다른 휴대전화를 건네면서 속이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한테 제시한 핸드폰은 사용 기록이 없는 정황상 저희가 핸드폰이 한 대가 더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핸드폰이 만져지더라고요. 50대 남성인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승객이 예뻐 보여서 충동적으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승객과 버스기사의 삼각공조로 붙잡은 용의자를 경찰은 성폭력 특례법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전 광주시장 아들 소유 토지의 용도 변경 절차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 특별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소유주는 부지 매입 전 광산구청에 땅을 사들인 다음 용도 변경 신청 당시 세부 사업 계획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명백한 특혜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도 용도 변경 과정에서 정치권 등의 카르텔이 동원되지 않았는지 광주시와 광산구는 명확히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주 부상에서 복귀한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과 나성범이 복귀전에서 맹활약했습니다. 지난 23일 광주에서 열린 KT와의 경기에 선발 출전한 김도영은 5타수 2안타에 1도루 1득점, 24일에는 2루타 2개를 때려내며 2득점을 올렸습니다. 또 23일 경기에서 홈런을 기록하며 자신의 복귀를 알린 나성범은 24일 경기에서는 3대1로 앞선 상황에서 빨랫줄 송구로 KT 문상철을 홈에서 잡아내 팀을 실점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한편 기아 타이거즈는 지난 10경기에서 4승 5패 1무를 기록하며 KT에 이어 8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창설 30주년을 맞아 내년에 열리는 광주 비엔날레는 판소리를 매개로 공간에 대한 화두를 제시하는 프로젝트 전시로 마련됩니다. 니콜라 브리오 제15회 광주 비엔날레 예술감독은 내년 비엔날레의 주제를 판소리, 21세기 사운드스케이프라고 소개하고 한국의 음악 장르인 판소리를 통해 현 시대가 직면한 기후변화, 거주 위기와 같은 공간과 관련된 현안들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시는 크게 3개의 섹션으로 나뉘어 카페와 공공장소, 대한예술공간과 상점 등 광주 도심의 다양한 장소에서 소리와 시각 요소가 혼합된 예술 프로젝트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노총이 광주상생일자리재단과 경제고용진흥원의 통합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두 기관의 통합은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을 강압적으로 해산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기존 광주형 일자리 정책의 가치가 훼손될 거라고 광주시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상생을 위해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어제 오후 7시쯤 장성군 동화면 남평리의 한 입체 교차로 부근에서 30대 남성이 몰던 BMW 차량이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두 차량의 운전자가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30대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